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10월 2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는 또 이제 코스피는 좀 밀렸고 코스닥은 그래도 이제 모처럼 좀 반등을 했는데 코스닥도 이제 후반부에 갑자기 또 밀리기도 했잖아요. 오늘 증시 어떤 변동폭이 뭐 이렇게 보여진 거 대비로 좀 크게 느껴지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뭐 초반에는 미증시가 크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선전을 했죠. 그러니까 성장률이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이제 지수를 좀 방어를 했고 상승까지 올라갔고 코스닥은 제법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3분기 성장률이 1.9% 이렇게 되면서 예상치가 1.7%였거든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하고 이제 수출이 크게 기여를 했죠. 이렇게 되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마무리가 되고 이게 진짜 마무리됐는지 여부는 우리가 또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플러스로 성장이 됐잖아요. 뭐 내용도 보면 물론 이제 민간 소비가 늘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소했지만 이제 설비 투자가 6.7% 증가하고 수출이 15.6% 그리고 수입이 4.9%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증가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나오면서 민간 소비가 비록 증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출이라든가 설비 투자가 증가한 거는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 하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예상보다 잘 나왔고 다른 나라 마이너스 성장할 때 우리나라는 이제 플러스를 냈으니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만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의 10월 공업이익 같은 경우도 10%대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자릿수고 5개월 연속해서 증가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속도가 좀 둔해졌다. 전달에 19% 증가한 거에 비하면 10% 증가하면 좀 둔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석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의 지표가 두 자릿수 공업이익이 증가가 되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잘 나오다 보니까 뭐 좀 매수해 볼 만한 시점 아닌가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대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이어서 뭐 그 뒤에 뭐 포스코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줄줄이 예상치를 보다 상회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자동차주 같은 경우도 적자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을 제외하면 비용 털어낸 거를 제외하고 나면 서프라이즈한 실적이다. 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이제 빅베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크게 털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 제외하고 나면 이제 실적은 자연스럽게 턴 어라운드 되는 데다가 뭐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뭐 60% 넘어간 수준으로 잘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받다 보니까 자동차주가 급등을 했죠. 뭐 현대차나 모비스는 이제 뒷부분에서는 좀 밀리긴 했지만 기아차가 워낙 큰 폭으로 밀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대형주가 또 지수를 또 주도하면서 미증시 하락했어도 이제 흐름이 좀 양호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까지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 관련해서도 요 오전하고 오후하고 좀 내용이 바뀌었는데 오전 같은 경우는 전일 이제 양도세 관련해서 10억 원 기존이 유지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 넘어갔죠.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 20만 명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11월 초에 할 텐데 이렇게 되면 혹시 이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어떤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나왔죠.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지금 3억이냐 10억이냐 이거 두고 지금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3억 10억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을 계속 수시로 이게 3억이다 10억이 될 거다 이게 상황이 자꾸 오락가락 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청원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게 되면 뭐 물론 이제 10억으로 얘기해 주면 더 좋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면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매수세를 불러서 장중에 이제 코스피가 제법 반전을 하고 코스닥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근데 이제 이러다가 뭐 외국인들도 좀 매수로 붙어줬었고 근데 이러다가 이제 후반부 돼서부터는 또 이제 지수가 슬슬 이제 밀렸는데 우선 이제 코로나 이슈.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 확산되는 상황에 따라서 좀 경제 봉쇄가 다시 단행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유럽에서 계속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치가 이제 계속 나오고
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라든가 레스토랑 영업을 특정 시간대 이후에 이제 못하게 한다든가 야간 통금을 한다든가 어쨌든 유럽에서 경제 활동을 좀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미국은 그런 움직임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도 그러니까 활동 지수,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동량을 측정한 데이터로 보면 그렇게 크게 위축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고 그러면 뭐 소비를 못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극단적으로 소비 위축을 걱정하거나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확진자가 너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에 대한 어떤 경계감,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양도세 이슈가 또 튀어나왔어요. 오후에. 갑자기 이제 코스닥 지수 이제 잘 보시면 오늘 코스닥 지수 분차트 잘 보시면 이제 갑자기 2시 구간 넘어가면서부터 지수가 이제 훅 밀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코스피도 그때 다서 더 밀렸고,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양도세 관련된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도세 관련해가지고 정부안은 3억 원 기준 유지한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3억 원 저 기준안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도 하면서 이제 또 코스닥 시장이 또 다시 확 밀려버렸죠. 네, 이제 양도세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양도세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메시지 나오면 또 지수가 올라가고 부정적인 메시지 나오면 이제 확 밀려요. 그러니까 요 보도 나오면서 이제 지수가 확 밀렸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6만 원을 못 이제 지켜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또 삼성전자가 6만 원이 고점이 되나 보다. 그럼 6만 원 고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대세로 올라가는 국면으로 예상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뭐 지수가 완전히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기 어렵다면 추가적인 어떤 물량이 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 자체는 이제 뭐 시장이 뭐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때는 일단 현금화 시키는 게 맞지, 뭐 이런 어떤 신중함을 또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3시 구간 때까지는 또 지수가 밀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근데 이제 뭐 결국에는 양도세 이슈는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근데 최근에 국회 움직임은 여당 쪽은 5억 원, 야당 쪽은 10억 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3억 원 기준안이 유지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 어쨌든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 기조를 유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 파는 것도 아니고, 기관 오늘 금융투자 매도하긴 했지만 금융투자는 어차피 연말에서는 매수 우위로 돌아서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견들, 분석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코스피 낙폭을 줄이고 코스닥은 재차 이제 상승으로 돌리는, 예,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수급은 좀 독특했는데 외국인들은 양시장 다 매수했고 또 코스닥은 제법 세게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제법 세게 매수로 올해 들어서 아마 이게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어쨌든 매수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 코스피에서도 순매수했는데 오늘 매수한 업종을 보면 전기전자, 운수장비, 의약품 이런 거 매수했고, 매도는 금융통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주 쪽에 관련된 종목들, 다음에 이제 의약품 쪽, 그러니까 이런 쪽을 매수 우위를 보였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이고, 이게 이제 오늘 그나마 지수가 좀 덜 빠지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근데 오늘 기관은 뭐 지수 하락의 원흉이죠. 예, 기관 투자들이 지수 하락의 원흉이 됐는데 오늘 대량 매도했는데 보여진 것보다 더 많이 팔았다라고 봐야 되는 게, 오늘 운수 장비를 많이 샀거든요. 자동차주죠. 그러니까 자동차주를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순매도로 잡혔다라는 거는 무지하게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전기전자 업종 대량으로 팔았고, 화학 업종도 많이 팔았고, 유통, 뭐 어제 지들 그렇게 매수했던 유통업종도 오늘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매수했다가 오늘은 다시 매도하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가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는 이제 수급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긴 어려웠는데 이제 보여진 것보다 더 나빴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기관이 뭐 저 정도 매도한 거 가지고 시장을 이 정도로 밀어낼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보여진 것보다 기관의 매도가 훨씬 더 셌다. 이게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혹시라도 이제 매도로 확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걱정이 좀 없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매수로 다시 붙어줬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근데 3일 동안 매수 들어온 거는 지금 제법 규모가 커졌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매수 규모로는 지금 6월 12일, 15일, 16일에 한 4천억 정도 매수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3일 매수로는 좀 가장 크게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지금 시장에서는 비교적 뭐 조심스럽게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다행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뭐 플러스 날 때도 그렇고 오늘 코스닥도 이제 플러스 나긴 했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더 많고 이제 막판에 이게 하락 종목 수가 확 줄어서 그렇지 오늘 원체 하락 종목 수 자체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되게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제는 뭐 삼성그룹주, 오늘은 이제 자동차주 이렇게 해서 이제 업종별 개인기, 예, 그러니까 특정 업종의 개인기에 의해서만 이제 움직이는 장세다.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서 특정 업종 개인기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광범위하게 우리가 보통 비차익 매수라고 하는데 시장 전체에 매수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 날이 아니다라면 이거는 이제 변동성 아직은 안정적인 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변동성 자체는 이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땐 또 올라갔다가 이제 빠질 땐 또 빠졌다고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지표가 지금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고 정책,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도 그렇고 주요 기축통화 찍어내는 국가들을 보면 지금 중앙은행의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수를 좀 방어하는 역할을 해줄 거고 반면에 이제 미국의 확진자 증가되고 있고 오늘 일부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또 나온 여론조사가 등장을 했어요. 이게 이제 또 보수 여론조사 기관이라고도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여론조사도 나오면서 이게 이번 대선이 또 순탄하진 않겠구나 이런 어떤 인식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러고 또 이제 무엇보다 또 양도세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의 어떤 매물 부담을 또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이 되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방어하는 재료, 밀어내는 재료 이게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흐름은 이어지면서 변동성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또 코스닥은 최근에 11일 중에서 10일 하락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신용 물량. 이게 이제 신용 물량이 아슬아슬하게 뭐 조금 더 밀리면 신용이 빵 터지는 종목들이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들별로는 신용 추이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용 비율이 좀 높은 종목군들은 좀 툭 하고 던질 때 매물이 확 쏟아질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급 동향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뭐 대선 이후에 미국 대선 이후라든가 또 이제 백신 뉴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제 뉴스들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보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일정 감안해 본다라면 이후 증시는 또 재차 또 이제 흐름을 또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특히 이제 기관들이 악착같이 수익률 게임을 좀 벌이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붙는 종목들, 그다음에 신용 잔고가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국내 대기업들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볼 때 여기에 이제 또 이제 연동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아서 양도세 이슈가 계속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도세 이슈가 정리될 때까지는 이제 기관 선호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안정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변동성이 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 좀 편안하기보다는 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좀 반복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기 쉽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종목 수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잘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